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트레아몽이 쓴 시집 말도로르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 중 제6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현대 초현실주의 미학은 그 장르가 문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체는 재조명된 로트레아몽의 작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품에서 집요하게 지켜지고 있는 악과 배덕에 대한 숭배,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증오와 저주는 시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산문시 형식 속에서 미로처럼 또는 하나의 결정화된 광물처럼 나타납니다. 24살에 요절했는데 내용 읽어보면은 왜 요절했는지 얼추 알 것 같기도 하죠. 로트레아몽이라는 이름은 본래 로트레아몽 백작이라고 스스로 자칭한 필명이고, 시인의 본명은 이지도르 디카스예요. 기록이 거의 없는 인물인데 이 기록이 없어도 찾아볼수록 흥미로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프랑스 문단이나 비평가들로부터 무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후대에 발굴돼서 근대부터 현대 예술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우선 시를 좀 읽어보기 전에 말도로르의 노래는 작중 화자이자 로트레아몽의 분신격인 말도로르라는 가상인물이 그 입장에서 서술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이거를 먼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중에서 누가 주된 화자이며 말도로르의 1인칭, 3인칭, 그리고 작가 시점 같은 것들이 혼재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볼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총 6편의 노래 중 첫 번째 노래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노래가 발표된 게 1868년이니까 시인은 이 작품을 22살에 썼다는 게 되네요. 혹은 그 이전이거나.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보름 동안 손톱을 길러야 한다. 오, 윗입술 위에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은 아이 하나를 침대에서 거칠게 끌어내어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그 이마 위를 다정하게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 아름다운 머리칼을 뒤로 쓸어주는 척하면 즐겁지 않은가.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긴 손톱을 그의 부드러운 가슴팍에 쑤셔박되 죽지는 않을 정도로 박아야 할 것이니,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나중에 그의 비참한 몰골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상처를 핥으면서 피를 마시는데 영겁이 지속되는 것만큼이나 지속될 것이 분명한 그 시간 내내 아이는 운다. 소금처럼 씁쓸한 아이의 눈물이 아니라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뽑아낸 아직도 제법 뜨뜻한 그의 피만큼 맛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아, 내가 우연히 손가락을 베었을 때 네 피의 맛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인가 하니 그것은 아무런 맛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너는 어느 날 네 음울한 상념에 빠져 두 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 젖어있는 네 병약한 얼굴에 바닥이 움푹한 손을 가져다 대니 그 손이 곧 숙명적으로 입을 향해 내려가고 자신의 숨통을 조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이처럼 떨리는 그 잔에서 그 입이 눈물을 길게 들이켰던 일이 생각나지 않는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왠가 하니 그것은 식초의 맛이기 때문이다. 호가는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말할 터이지만 아이의 눈물이 미각에는 더 좋다.
아이는 아직 악을 알지 못하기에 배반하지 않는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빠르게건 늦게건 배반한다고. 우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알지 못하나 나는 유추에 의해 그러리라고 짐작한다. 적어도 인간 족속의 편에서라면 내가 결코 우정이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너의 피와 너의 눈물이 너에게 역겹지 않으니 섭취해라. 그 소년의 피와 눈물을 안심하고 섭취해라. 네가 그 파닥거리는 살을 찢는 동안 그의 눈을 붕대로 가려라. 그리고 전장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의 목구멍이 내지르는 날카로운 헐떡임과도 방불한 그의 진진한 비명을 오랜 시간 듣고 난 다음 눈사태처럼 비켜놨다가 옆방에서 서둘러 달려 나오며 그를 구조하러 온 척해라. 신경과 혈관이 부어오른 그의 손을 풀어주고 그의 눈물과 그의 피를 다시 핥기 시작하면서 그의 넋빠진 눈에 시력을 되돌려 주어라. 그때 후회는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드물게만 나타나는 신성한 불꽃이 그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너무 늦게 악행을 당한 그 죄 없는 자를 위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소년이여, 끔찍한 고통을 겪었구나. 무어라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이런 범죄를 도대체 누가 그대에게 저지를 수 있더란 말이냐. 그대는 참으로 불행하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대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안다 해도 죄 많은 자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저 죽음에 지금의 나보다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슬프다. 선과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쪽이나 우리의 무력함을 그리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라도 무한에 이르려는 열망을 맹렬하게 증명해주는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인가? 그렇지. 그것은 어쨌든 동일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날에 내가 어찌 될 것인가? 소년이여, 나를 용서하라. 내 뼈를 부수고 네 몸에 서로 다른 부위에 달려있는 살을 찢은 녀석은 바로 고결하고 성스러운 네 얼굴 앞에 있는 인간이란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도록 나를 부추긴 것은 내 병든 이성의 창란인가? 자신의 먹이를 찢는 독수리의 본능이 그렇듯 나의 이성적 사유로는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은밀한 본능인가? 그렇지만 내 희생자만큼 나는 고통스러웠노라. 소년이여, 나를 용서하라. 이 덧없는 이생을 일단 벗어나면 나는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얽혀있기를 바라노라. 내 입을 네 입에 붙이고 오직 하나의 존재를 이루어 그렇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도 나의 징벌이 완전하지는 않으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찢을지어다. 동시에 이빨과 손톱으로 결코 멈추지 말고 나는 이 속죄의 희생제의를 위해 내 몸을 향기로운 꽃줄로 장식할 것이니 우리 두 사람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리라. 나는 찢기며 너는 나를 찢으며 네 입에 내 입을 붙이고 오 금발머리에 그렇게도 부드러운 눈을 가진 소년이여,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것을 지금 하겠는가? 네 뜻이야 어떻든 나는 네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고 너는 내 양심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면 너는 한 인간 존재에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야말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후에 너는 그 아이를 병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자는 밥벌이를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사람들은 너를 선인이라고 부를 것이고 월계관과 금메달이
모습도 낡은 거대한 무덤 위에 너부러진 네 벌거벗은 발을 숨겨줄 것이다. 오, 너 죄행의 성스러움을 기리는 이 페이지에 네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너. 나는 너의 용서가 우주처럼 무한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나는 아직 존재한다. 시여나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건 무슨 미치광이 같은 잔혹한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 말도로르의 입이 주절거리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읽으면 이건 그냥 범죄와 폭력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양가적인 정서에서 목매여 있는 비참한 자기 자신과 족속에 대한 쉽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과 사유의 발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말도로르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악의보다는 차라리 위약을 선택해야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당화이고, 연대와 공감을 갈구하지만 그 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독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도로르는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절망적이고 자조적이면서 거의 사랑 고백이나 다름없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시를 읽기 전에 로트레아몽이 어떤 시약을 가졌는지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서 인간 본성을 증오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말도로르의 노래 모든 편에서 느껴지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 본성에 대한 증오지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다만 행동하는 위약인 말도로르가 고독과 자조와 모순, 회한, 그리고 병든 정서와 분노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읽혀요. 그리고 그 한계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심리를 작품에서 부르짖고 있기도 하고요. 작품 해설 같은 이야기는 이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트레아몽은 한국에서 유명하다고도 아무도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인지도를 가진 작가인데, 아무래도 최근까지는 시문학을 연구하거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읽고 이야기 나눈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온갖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한국에서는 완역판이 발행된 것도 아주 최근 일이에요. 이전에는 총 6편의 노래들을 A 출판사에서는 2번째 노래만, B 출판사에서는 6번째 노래만 하는 식으로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또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읽기 곤란한 인상이 있는데 더더욱 읽기가 어려웠었죠. 저도 학생 때 처음 첫 번째 노래를 읽고 그 뒤로 한참 동안 헌책방을 전전하면서 다른 번역본들을 구했는데 전편을 다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완역판을 발행했네요. 독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아주 흥미로울 수도 읽기에 괴로울 수도 있는 시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사적으로도 작품 자체만을 두고도 충분히 멋진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독하면서는 워낙 열정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잘못 읽은 부분도 종종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